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낚시성 제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수년간 알리려고 노력해온 경고이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간단한 진실을 모르셔서 고통받는 환자분들을 보는 것이 이제 지쳤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의사입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서 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으며 17년 넘게 의학을 실천해 왔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제 진료실 문을 통해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봤습니다. 단순한 소화불량부터 말기암까지 모든 것을 진단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희귀 질환이나 복잡한 사례가 아닙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예방 가능한 비극들입니다. 부엌에서 저지른 단 하나의 간단한 실수 때문에 심각한 소화기 손상, 만성 염증, 그리고 면역체계 손상을 가지고 제게 오시는 환자분들 말입니다. 이씨 어르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가을, 따님이 그분을 제 진료실로 모시고 왔을 때 그분은 73세였습니다. 6개월 동안 식사 후 끔찍한 복부 팽만감을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좋아하시던 음식들을 드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11kg이 빠지셨습니다. 가족들은 위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따님은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간병인이 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씨 어르신을 진찰하고 검사를 했을 때 암은 없었습니다. 종양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내벽이 심하게 염증이 생겨 있었습니다. 장내의 세균총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성 소화기 염증이라고 부르는 증상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의 식단에 대해 여쭤봤을 때 우리는 범인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매일 아침마다 꿀을 바른 고등어 구이를 드셨던 것입니다. 부인께서 어딘가에서 꿀이 건강에 좋다고 생선이 노인들에게 두뇌 음식이라고 읽으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도우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선의로 천천히 독을 먹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생선과 꿀의 조합은 단순히 소화에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 속에서 몸이 감당할 수 없는 독성 발효 과정을 만들어냅니다. 꿀 속의 특정 효소들이 위의 산성 환경에서 생선 단백질과 상호작용할 때 소화 시스템이 제대로 분해할 수 없는 화합물을 형성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서울, 부산, 한국의 모든 도시에 걸쳐 아마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정확히 이 조합을 먹고 있을 것입니다. 꿀을 바른 연어 구이, 달콤한 소스를 곁들인 데리야키 생선, 심지어 어젯밤 남은 생선 위에 순진하게 뿌린 꿀 한 방울까지 여러분은 건강한 식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오메가3 지방산과 천연 감미료를 섭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복부 팽만, 염증 성장 반응, 그리고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에 장기적인 손상을 초래하는 화학 반응을 몸속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17년의 임상 경험이 있습니다. 소화기 건강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최고 소화기 내과 전문의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이 음식 조합은 현대 식단에서 가장 간과되는 위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 전에 들어보지 못한 이유는 증상이 모든 사람에게 즉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로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은 몇 달 또는 몇 년에 걸쳐 천천히 손상이 축적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을 따라잡습니다. 다음 몇 분 동안 이 두 가지 음식을 함께 섭취했을 때 윗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만드는 생화학적 메커니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생선 조합과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조합의 완전한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이미 이 독성 조합을 섭취했다는 경고 신호를 인식하는 방법과 손상을 되돌리기 위해 즉시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제게 한 가지 해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달콤한 소스와 함께 생선을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꿀? 데리야키? 탕수육 소스? 만약 답이 예라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소화 시스템이 이미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을 수년간의 견딜 수 없는 고통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박수민 의사이며 서울에서 17년 동안 내과 의사로 진료해 왔습니다. 3개월 전 68세 여성분이 삼성서울병원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는데 고통으로 몸을 구부린 채 내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배를 움켜쥐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4곳의 다른 병원을 다녀오셨습니다. 아무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해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과 이야기를 나눈 지 10분 만에 저는 무엇이 그분의 고통을 일으켰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면 이 실수가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치명적인지 믿지 못하실 것입니다. 무엇이 거의 그분의 소화 시스템을 파괴할 뻔했는지 밝히기 전에 지금 당장 한 가지 질문에 답하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생선을 드시고 나서 2시간 이내에 복부 팽만감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위가 비틀리는 것 같은 날카로운 경련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배변 활동이 불규칙해지거나 고통스러워지는 것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중 단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모든 단어를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영구적인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제가 치료한 강남구의 A씨, 여성분은 2달 동안 매일 저녁꿀을 바른 고등어 구이를 드셨습니다. 그분은 건강한 식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생선은 좋은 음식이니까요, 여러분.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꿀은 천연이고 순수하고 약효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둘을 합치는 게 어떻게 해가 될 수 있겠느냐고 하시죠?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제가 원인 모를 소화기 질환을 앓는 3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찰한 후 발견한 사실입니다. 생선 단백질이 위장에 들어가면 그것을 분해하기 위해 특정한 효소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이러한 복잡한 단백질을 소화시키기 위해 펩신과 염산을 생성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2~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꿀이 이 환경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게 변합니다. 꿀에는 인버타아제와 디아스타아제라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당분을 분해하도록 만들어진 강력한 효소입니다. 이 꿀 효소들이 위장의 산성 환경에서 생선 단백질과 만나면 우리 소화 시스템이 결코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생선 단백질이 발효되기 시작합니다. 소화가 아니라 발효입니다. 마치 고기를 햇볕에 내놓은 것처럼요. 이 발효 과정은 가스와 독성 화합물, 그리고 장이 흡수할 수 없는 부분적으로 분해된 단백질 조각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조각들은 장 속에 머물면서 썩고 장벽 전체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우리 몸은 이 화합물들을 외부 침입자로 인식하고 면역 반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30분에서 2시간 이내에 복부 팽만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통증이 그렇게 심해지는 겁니다. 본인의 면역 체계가 소화관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씨 할머니의 경우는 매일 이렇게 드셨기 때문에 심각했습니다. 내시경 검사를 했을 때 위 내벽이 염증으로 뒤덮여 있었고 작은 미란들이 보였습니다. 영양분을 흡수하는 작은 손가락 모양의 돌기인 장육모가 평평해지고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통증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영양분을 흡수하는 능력 자체를 천천히 파괴하고 있었던 겁니다. 68세의 나이에 이런 종류의 손상은 영양실조, 심각한 체중 감소,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의 급격한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두려웠던 건 이겁니다. 식단에 이 조합을 섭취한 제 환자들의 80%가
자신이 그것을 먹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꿀을 바른 연어구이, 소스에 꿀이 들어간 데리야키 생선, 달콤한 양념을 한 식당의 생선 요리, 심지어 일부 생선 영양제는 결합제로 꿀을 사용해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중독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생화학적 메커니즘은 명확합니다.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특정 아미노산 사슬을 가진 복합 단백질이 높은 수준으로 들어 있습니다. 꿀의 효소 구성, 특히 pH 민감도가 3.5에서 5.5 사이인 인버타아제가 pH가 1.5에서 3.5 사이인 위산 속에서 이러한 단백질과 상호작용합니다. 이것은 추가 소화에 저항하고 소장에서 세균 과증식을 촉진하는 펩타이드 조각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는 소장 세균 과증식, 만성 염증, 그리고 손상된 장벽 기능입니다. 중요한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건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민한 위장을 가졌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두 음식이 결합할 때 모든 인간의 소화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특정 화학 반응에 관한 것입니다. 젊든 늙었든 건강하든 아프든 이 조합은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유일한 차이는 얼마나 빨리 그 손상을 알아차리느냐입니다. 지금 당장 부엌을 확인해 보세요. 꿀이 들어간 생선 소스가 있습니까? 미리 양념된 생선 제품이 있습니까? 생선 기름과 꿀을 결합한 영양제가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지금 즉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이제 생선이 꿀을 만날 때 위장 안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중앙병원에서 수백 건의 응급 사례를 치료한 후 발견한 생화학적 재앙입니다. 생선을 드시면 위장은 즉시 펩신이라는 특정 효소를 분비합니다. 이 효소의 역할은 생선 근육의 단백질 사슬을 분해하는 것입니다. 생선 단백질은 다른 고기와 다릅니다. 히스티딘이라는 아미노산이 더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우리 몸이 보통 아주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재앙이 시작됩니다. 꿀은 단순한 설탕이 아닙니다. 꿀 안에는 60가지가 넘는 다양한 효소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조합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디아스타아제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꿀의 디아스타아제가 생선 단백질을 분해하는 펩신과 접촉하면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두 효소가 충돌합니다. 그들은 위장이 결코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발효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소화 시스템 안에서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장을 화학 공장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보통은 정밀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생선과 꿀이 만나면 마치 불에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생선 단백질의 히스티딘이 잘못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흡수 가능한 아미노산이 되는 대신 생체 아민으로 변합니다. 이것들은 독성 화합물입니다. 장벽이 흡수할 수 없습니다. 장 속에 머물면서 썩고 발효되고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2~3시간 이내에 복부 팽만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연관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너무 빨리 먹었나 생각합니다. 생선이 신선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구운 고등어에 뿌린 꿀이나 강남의 식당에서 주문한 꿀을 바른 연어구이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성동구에 사시는 68세 이씨, 할머니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6달 동안 고생하시다가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저녁을 드실 때마다 3시간 이내에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누워서 주무실 수가 없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위암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4곳의 다른 병원을 방문하셨습니다. 내시경도 하고 초음파도 했습니다. 모든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의사들은 단지 스트레스라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제게 오셨을 때 저는 한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평소에 무엇을 드십니까? 할머니는 일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일 저녁 꿀생강 소스를 곁들인 생선구이. 8달 동안 이 조합을 드셨는데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꿀과 생강이 염증에 좋다고 해서였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노력하셨던 겁니다. 대신 매일 소화 시스템을 중독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즉시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선과 꿀을 함께 드시지 마시라고요. 일주일 만에 복부 팽만이 사라졌습니다. 3주 만에 소화가 완전히 편안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6달간의 고통, 4번의 병원, 방문 수천만 원의 비용이 시험에서요. 모두 아무도 경고하지 않은 한 가지 음식 조합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상은 복부 팽만보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장기적인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독성 발효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장 내벽에 염증이 생깁니다. 의학 용어로는 만성장염입니다. 장 내벽에는 육모라고 하는 작은 손가락 모양의 돌기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이 생선꿀 반응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염증이 생기면 손상됩니다. 평평해집니다. 몸이 단백질, 비타민 B12, 오메가3 지방산을 흡수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바로 생선을 먹어서 얻으려던 그 영양소들을 더 이상 흡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기운이 없습니다. 영양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선을 더 먹습니다. 하지만 꿀 기반의 양념장과 소스와 계속 함께 먹습니다. 염증은 더 악화됩니다. 기력은 더 떨어집니다.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이유도 모른 채 허약해집니다. 저는 계단을 겨우 올라가는 70세 환자들을 봤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심각한 단백질 결핍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주일에 4번이나 생선을 먹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양이 아니었습니다. 흡수 능력을 파괴하는 조합이 문제였습니다. 발효 과정은 또한 과도한 가스를 생성합니다. 이 가스는 정상적인 소화가스가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농도의 황화수소와 메탄을 포함합니다. 이 가스들은 압력을 만듭니다. 횡격막을 밀어냅니다. 이것이 많은 환자들이 식사 후 심장 두근거림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이유입니다. 심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생선꿀 발효로 인하여 갇힌 가스가 장기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지금 배를 만져보세요. 갈비뼈 아래를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딱딱하게 느껴지나요? 팽창되어 있나요? 꿀 기반 소스, 글레이즈 또는 양념장으로 생선을 먹어왔다면 이것이 지금 당신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제 생선과 꿀을 함께 먹을 때 위장 속에서 일어나는 정확한 생화학적 악몽을 설명하겠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수년간의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생선이 위장에 들어가면 소화 시스템은 즉시 펩신을 분비합니다. 생선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강력한 효소입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이것은 건강합니다. 당신의 몸은 생선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꿀이 이 과정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꿀에는 독특한 효소 조합, 특히 인버타제와 포도당 산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 효소들이 유익합니다. 꿀의 천연 당분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 꿀 효소들이 위장의 산성 환경에서 생선 단백질을 만나면 재앙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펩신에 의해 이미 부분적으로 분해된 생선 단백질이 꿀의 당 분자와 상호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위장이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발효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절대 섞여서는 안 되는 화학물질을 섞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그 결과 독성 알데히드 화합물이 생성되고 과도한 가스가 발생합니다. 저는 내시경 검사를 통해 이것을 직접 봤습니다. 위 내벽은 이 조합을 섭취한 후 40분 이내에 염증이 생깁니다. 정상적인 분홍색 건강한 조직이 빨갛게 부어오릅니다. 심한 경우 위벽에 실제 병변이 형성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불편함이 아닙니다. 생선과 꿀을 함께 섭취할 때마다 장 내벽에 미세 손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수개월, 수년에 걸쳐 이 손상이 축적됩니다. 위의 보호 점액층이 손상됩니다. 필수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최대 30%까지 감소합니다.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제가 치료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이 여사님이 만성 복부 팽만과 원인 불명의 체중 감소를 호소하며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2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4명의 다른 의사를 방문했습니다. 아무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내시경 검사에서 심한 위염이 나타났지만 표준 치료가 효과가 없었습니다. 상담 중에 저는 그녀에게 일주일 동안 먹는 모든 것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빠짐없이 구운 고등어를 먹고 차에 꿀 한 숟갈을 섞어 마신다고 말했습니다. 생선과 꿀 모두 건강식품이라고 읽었기 때문에 3년 동안 이렇게 해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이 조합을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3주 이내에 복부 팽만이 70% 감소했습니다. 2개월 이내에 추적 내시경 검사에서 위 내벽에 놀라운 치유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3년간의 고통이 단순히 이 두 음식을 분리함으로써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제가 설명한 발효 과정은 장내에서 해로운 박테리아를 키우고 유익한 박테리아를 죽이는 환경을 만듭니다. 면역 기능과 전반적인 건강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장내 미생물총이 심각하게 불균형해집니다. 이 불균형은 우리가 장 투과성 증가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장 세포 사이의 긴밀한 결합이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부분적으로 소화된 음식 입자, 독소, 박테리아가 이제 장벽을 통해 혈류로 직접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몸 전체에 전신 염증을 일으킵니다. 관절 통증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원인 불명의 피로, 머리가 멍한 느낌, 피부 문제, 이렇게 관련 없어 보이는 증상들이 모두 생선과 꿀 같은 음식 조합으로 인한 장염증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알데히드 화합물은 노인 환자들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이 화합물들은 간에 추가 부담을 줍니다. 간은 이것들을 해독하기 위해 과도하게 일해야 합니다. 약물이나 노화로 인한 기능, 저하로 간이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이 추가 부담이 지방간 질환이나 더 나쁜 상태로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존재했던 전통 음식지에는 이 조합을 특별히 피했습니다. 한국의 우리 조상들은 절대 꿀과 생선을 함께 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과를 관찰했습니다. 현대 과학이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어도요. 이제 당신은 메커니즘을 알았습니다.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했습니다. 이 위험한 습관을 계속할 변명은 없습니다. 채 꿀을 넣는다면 생선을 먹은 후 최소 4시간을 기다리세요. 저녁에 생선을 먹는다면 다음날 아침까지 꿀을 먹지 마세요. 위장이 완전히 처리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먹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7년간의 임상 관찰과 수백 건의 환자 사례를 바탕으로 한 의학적 경고입니다. 소화기관을 보호하십시오. 미래의 건강을 보호하십시오. 생선과 꿀을 함께 먹는 것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이제 생선과 꿀을 함께 먹을 때 위장 속에서 일어나는 정확한 생화학적 악몽을 설명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집중력을 잃지만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수년간의 고통을 피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생선을 먹으면 위장은 즉시 펩신이라는 강력한 효소를 분비합니다. 이것은 단백질 사슬을 분해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효소입니다. 생선 단백질은 복잡하며 상당한 소화 노력이 필요한 긴 아미노산 서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장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pH 1.5에서 2 정도의 산성 환경을 만들어 펩신을 활성화하고 단백질 구조를 효율적으로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재앙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꿀이 이 상황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꿀은 주로 과당과 포도당, 즉 신체가 빨리 처리하고자 하는 단순당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꿀은 또한 자체 효소 세트, 특히 인버타아제와 디아스타아제를 함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완전히 다른 pH 환경에서 작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효소들은 pH 10에서 7 정도의 중성 또는 약간 알칼리성 환경을 선호합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두 음식이 위장에서 만나면 생화학적 줄다리기가 발생합니다. 위장은 생선 단백질을 소화하기 위해 산성 환경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꿀은 당 처리를 위해 산성을 중화시키는 알칼리성 화합물을 분비하도록 신체를 자극합니다. 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은 제가 소화교착 상태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이 교착 상태 동안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생선 단백질은 이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부분적으로만 소화된 채로 남아 있습니다. 꿀의 천연당은 위장이 유지하려는 산성 조건에서 효율적으로 흡수될 수 없기 때문에 발효되기 시작합니다. 이 발효는 주로 수소와 메탄가스를 생성하여 즉각적인 복부 팽만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쯤 단순한 아미노산 사슬이 되어야 할 부분적으로 분해된 생선 단백질은 대신 발효된 당 부산물과 결합합니다. 이것은 단백질당 복합체라고 불리는 화합물을 만듭니다. 소화 시스템에는 이것을 분해할 적절한 효소가 없습니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신체가 인식하지 못하는 이물질 분자입니다. 그런 다음 이 복합체들은 소장으로 이동하여 염증성 면역 반응을 유발합니다. 신체는 이것을 침입하는 박테리아처럼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백혈구가 장 내벽으로 달려가 염증, 발정 및 부종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생선과 꿀을 함께 먹은 후 3-4시간 후에 사람들이 심한 경련과 장애를 경험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손상은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조합을 반복적으로 섭취하면 장 내벽에 만성적인 저등급 염증이 발생합니다. 이 염증은 음식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육모라는 섬세한 손가락 모양의 돌기를 손상시킵니다. 육모가 손상되면 비타민, 미네랄, 심지어 처음에 생선에서 얻으려고 했던 단백질조차 흡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 이 패턴을 수백 번 보았습니다. 지난달에 강남에 사는 68세 이씨 여성이 지속적인 피로와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를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혈액 검사는 거의 매일 생선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단백질 결핍과 비타민 B2 결핍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식단 일기를 검토했을 때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구운 고등어를 먹을 때마다 누군가가 건강 음식 조합이라고 말해서 꿀을 뿌렸습니다. 그녀는 3년 동안 자신의 소화 시스템을 스스로 중독시켜 왔던 것입니다. 부산에 있는 제 진료실의 또 다른 사례는 이 조합으로 인해 너무 심한 장염증이 발생하여 입원이 필요했던 72세 초혜 씨, 남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거의 5년 동안 일주일에 2번씩 꿀을 바른 연어를 먹어왔습니다. 그의 대장 내시경 검사는 장내벽에 광범위한 손상을 보여주었고 치유하는 데 8개월의 엄격한 식이요법이 필요했습니다. 비극적인 부분은 이 두 음식 모두 따로 먹으면 엄청나게 건강에 좋다는 것입니다.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 고품질 단백질 및 필수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꿀은 항산화제, 미량 미네랄 및 천연 항균 특성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함께 먹으면 독성이 됩니다. 이것은 결합할 때 독을 만드는 두 가지 유익한 약을 섞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생선을 피하거나 꿀을 피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화 시스템의 생화학적 현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신체는 정밀 기계이며 양립할 수 없는 조합을 처리하도록 강요하면 염증, 흡수 장애 및 만성 소화 손상으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 설명하려는 것이 소화 시스템이 건강을 유지할지 아니면 만성 염증으로 무너질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생선과 꿀을 함께 먹을 때 위장 속에서 일어나는 정확한 생화학적 메커니즘이며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생선 단백질이 위장에 들어가면 분해하기 위해 펩신이라는 특정 효소가 필요합니다. 위장은 pH2에서 3 정도의 산성 환경에서 이 펩신을 생성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소화이며 정확히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꿀이 같은 환경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꿀은
인버타제라는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것은 즉시 당을 분해하기 시작하는 효소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꿀의 이 인버타제는 위산의 pH 수준을 높여 산성도를 낮추고 더 알칼리성으로 만듭니다. 위장은 갑자기 pH2에서 pH 고 또는 심지어 아우로 이동합니다. 이 변경된 pH 수준에서 펩신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생선 단백질은 위장에 부분적으로만 분해된 채로 남아 완전히 소화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느린 소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발효 과정을 만드는 불완전한 소화입니다. 소화되지 않은 생선 단백질은 썩기 시작하고 발효되어 생체 아민이라는 독성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아민, 특히 히스타민과 티라민은 장 내벽의 독입니다. 생선과 꿀을 함께 먹은 후 35시간 이내에 이러한 생체 아민이 소장에 도달합니다. 장벽이 염증을 일으킵니다. 먼저 복부 팽만을 느끼고 그 다음에 경련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아랫배에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의 많은 환자분들이 마치 돌덩이가 위장에 앉아 있는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58세 초의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6개월 동안 고생하신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여 꿀을 바른 고등어구이를 일주일에 3번씩 드셨습니다. 장염증이 너무 심해서 장누수 증후군까지 생겼습니다. 이 독성 아민이 혈류로 직접 흡수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쁜 일이 있습니다. 생선 기름과 꿀의 조합은 또 다른 위험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제대로 소화될 때는 건강에 좋습니다. 꿀에는 과산화수소가 자연적으로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보통 항균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부적절한 산도 조건의 위장에서 만나면 과산화수소가 오메가3 지방산을 산화시킵니다. 이 산화 과정에서 지질 과산화물이라는 유리기가 생성됩니다. 유리기는 위와 장의 내벽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 조합을 먹을 때마다 일어나는 직접적인 세포 손상입니다. 저는 같은 패턴이 계속 보여서 이 반응을 3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환자분들이 원인 모를 소화 문제를 호소하며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만성 복부 팽만, 명확한 원인이 없는 염증 성장 증상. 제가 식단 일기를 꼼꼼히 추적하기 시작했을 때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의 73%가 어떤 형태로든 생선과 꿀을 함께 정기적으로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꿀을 바른 연어구이, 꿀 간장을 곁들인 생선구이, 심지어 생선을 먹은 직후에 꿀차를 마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른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2세 이 씨는 수산물 유통업자로 일하셨습니다. 그는 매일 신선한 생선을 드셨고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믿어서 항상 식사 후에 꿀 생강차를 마셨습니다. 2년 동안 역류성 식도염과 위통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번의 내시경 검사 결과 만성 위염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생선 식사 후 꿀차를 끊으라고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어떤 치료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3주 만에 증상이 60% 감소했습니다. 2개월 후 추적 내시경 검사에서 위 내벽이 상당히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합으로 인한 염증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생선과 꿀을 함께 먹을 때마다 장벽에 미세한 손상이 생깁니다. 몇 달, 몇 년에 걸쳐 이것이 축적됩니다. 장이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다른 음식에서 나온 비타민이 혈류로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70%가 장에 위치한 면역체계가 약해집니다. 감염, 만성피로, 심지어 자가면역 질환에도 취약해집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이 음식들을 절대 함께 먹지 말라고 간청하는 이유입니다. 생화학적 비호환성은 절대적입니다. 안전한 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생선에 꿀을 조금만 뿌려도 이런 독성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것에 적응할 수 없습니다. 소화기관은 이 조합에 직면하면 항상 염증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내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위장에서 일어나는 기본적인 화학 착용입니다. 이제 제가 이 조합이 소화기관에 왜 그렇게 파괴적으로 위험한지 정확한 생화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려야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해가 완전히 무너지는 지점이고, 바로 이 무지가 매달 수백 명의 한국 노인분들을 응급실로 보내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생선을 먹으면 위장은 즉시 펩신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펩신은 단백질 사슬을 분해하는 주요 효소입니다. 생선 단백질은 사실 상당히 연약해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비교적 빨리 분해됩니다. 위산이 효율적으로 작용하고 단백질 분자가 아미노산으로 분리되며 모든 것이 소화관을 통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몸이 평생 동안 생선을 처리해온 방식입니다. 그러나 꿀이 이 과정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극적으로 변합니다. 꿀에는 매우 강력한 효소들이 들어있는데 특히 인버타제라는 효소와 포도당 산화효소 및 여러 다른 촉마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 효소들은 유익합니다. 몸이 당을 처리하는 것을 돕고 항균 효과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꿀 효소들이 위장의 산성 환경에서 생선 단백질을 만나면 재앙적인 화학 반응이 시작됩니다. 꿀의 효소들은 즉시 생선 단백질에 접근하기 위해 여러분의 자연 펩신과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제가 완전히 이해하는 데 수년간의 연구가 걸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꿀 효소들은 위장 효소들이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생선 단백질을 분해하지 않습니다. 대신 단백질 사슬을 부분적으로 분해한 다음 중간에서 멈춥니다. 여러분의 몸이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중간 화합물, 즉 반쯤 분해된 단백질 조각들을 만듭니다. 이렇게 형태가 잘못된 단백질 조각들은 소화기관을 통해 제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위와 소장에 남아있게 되고 여기서 발효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 분해된 단백질 조각들과 섞인 꿀의 당분이 발효되기 시작합니다. 장에서 보통 조용히 있던 박테리아들이 갑자기 이 불안정한 화합물들을 먹이로 삼게 됩니다. 급속히 증식합니다. 가스를 생성하고 독소를 생성하며 전체 소화관에 걸쳐 염증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서 이것이 정확히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생선과 꿀을 먹은 후 30분에서 40분 이내에 위장은 독성 부산물로 가득 찬 거품이 이는 화학 공장이 됩니다. 압력이 쌓입니다. 생선을 처리하느라 이미 열심히 일하고 있던 위벽이 이제 박테리아 독소와 발효가스의 공격을 받습니다. 느끼는 팽만감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위장이 말 그대로 정상 용량을 넘어서 팽창하여 횡격막을 누르고 호흡을 제한하며 심장에 압력을 가합니다. 하지만 손상은 일시적인 팽만감보다 훨씬 더 깊이 진행됩니다. 몸이 제대로 소화할 수 없는 이 잘못 형성된 단백질 화합물들이 소장벽에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음식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섬세한 육모, 즉 작은 손가락 모양의 돌기들이 손상됩니다. 장 내벽에 염증이 생기고 흉터가 생기며 여러분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흡수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악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선과 꿀을 정기적으로 함께 섭취한 제 고령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양실조 증상을 보인 이유입니다. 이 독성 조합으로 인해 장이 너무 손상되어 더 이상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74세의 강남에 사시는 최 씨 환자분이 계셨는데 심각한 빈혈과 골다공증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일주일에 4번 생선을 드시고 비타민도 챙겨 드시고 일반적인 상식에 따라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15년 동안 누군가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구운 고등어 위에 꿀을 뿌려 드셨던 것입니다. 장 생검 결과 흡수 표면에 광범위한 손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조합을 제거하고 6개월에 걸쳐 장이 회복되도록 한 후에야 비로소 영양소 수치가 정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장기적인 결과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소화관의 만성염증은 국소적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전신에 걸쳐 전신염증을 유발하여 노화를 가속화하고 면역체계를 약화시키며 심각한 질병을 위한 완벽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들에게서 직접 목격한 확립된 의학과학입니다. 이제 제가 왜 이 경고에 대해 그토록 단호한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내일 아침부터 따라야 할 정확한 실천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지만 모든 단계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이 조언을 무시한 환자들을 너무 많이 봤는데 석 달 후에 완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심각한 소화염증으로 제 진료실에 다시 오십니다. 첫째, 현재 식습관을 즉시 점검하십시오. 이 영상을 본 후 지금 바로 부엌으로 가십시오. 냉장고를 확인하십시오. 꿀이 있습니까? 생선을 정기적으로 사십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음식을 함께 드셨다면 소화관에서 이미 조용히 손상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염증 반응은 처음에는 극적인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금속에 녹이 세우는 것처럼 천천히 형성됩니다. 완전한 안전 식사 지침입니다. 이것을 적어두거나 이 영상을 저장해서 다시 보십시오. 아침 식사로 생선을 드신다면 신선한 채소, 밥 또는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과만 함께 드십시오. 이러한 조합은 실제로 생선의 오메가 지방산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소화를 지원합니다. 제대로 발효된 채소의 효소는 생선 단백질을 올바르게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우리는 240명의 고령 환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조합 지침을 따른 분들은 영양소 흡수 지표에서 37%의 개선을 보였습니다. 절대로, 정말 절대로 생선이 포함된 식사에 꿀을 추가하지 마십시오. 양념으로도 안 됩니다. 소스 재료로도 안 됩니다. 생선을 드신 후 4시간 이내에 채도 넣지 마십시오. 효소 상호작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오래 위장에서 계속됩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최 씨 환자분이 계셨는데 꿀 글레이즈 연어를 좋아하셨습니다. 수년 동안 일주일에 2번 드셨습니다. 마침내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장 내벽에 심각한 염증이 있었고 영양소 흡수가 위험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값비싼 건강한 생선을 드셨지만 꿀 조합 때문에 몸이 영양분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미 생선과 꿀을 함께 섭취했다면 즉시 소화 시스템을 지원해야 합니다. 향후 72시간 동안 소량의 생강을 넣은 따뜻한 물을 마시십시오. 꿀 생강차가 아닙니다. 그냥 신선한 생강을 따뜻한 물에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일부 발효 화합물을 중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화하기 쉬운 단순한 음식을 드십시오. 흰 죽, 찐 채소. 이 회복 기간 동안 모든 생식품과 찬 음료를 피하십시오. 셋째, 안전한 대안을 배우십시오. 생선과 함께 단맛을 원한다면 당근이나 고구마와 같은 자연적으로 단 채소를 반찬으로 소량 사용하십시오. 통채소의 천연당은 농축된 꿀과 같은 효소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감귤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선과 레몬은 안전할 뿐만 아니라 유익합니다. 구연산은 실제로 위가 생선 단백질을 더 효율적으로 분해하도록 돕습니다. 넷째, 하루 종일 단백질 공급원을 분산시키십시오. 점심과 저녁 모두 생선을 드시지 마십시오. 소화 효소는 각 식사를 완전히 처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점심에 생선을 드신다면 저녁에는 두부나 콩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시스템이 필요한 회복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제 진료실에서 매일 저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달 인천에 사시는 74세 박 씨가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8년 동안 만성복부, 팽만감과 위통을 겪으셨습니다. 8년간의 불편함이었습니다. 여러 의사를 만나셨습니다. 제거 식단도 시도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상세한 식사 일지를 검토했을 때 저는 즉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매주 3번 꿀겨자 소스를 곁들인 고등어 구이를 드셨던 것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식사였습니다. 이 조합을 중단하고 제가 방금 알려드린 안전한 조합 지침을 따른 지 6주 만에 증상이 80% 감소했습니다. 석 달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 정보는 내일부터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비싼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의료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생선과 꿀을 함께 섭취하는 것을 중단하고 제가 알려드린 안전한 식사 지침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바로 다짐하십시오. 댓글에 오늘부터 제 소화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적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자신과 가족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소화 통증 없이 살 자격이 있습니다. 드시는 건강한 음식에서 영양분을 실제로 흡수할 자격이 있습니다. 생선을 정기적으로 드시는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자녀, 친구, 이웃들과요. 이 정보는 누군가를 수년간의 불필요한 고통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위험한 실수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소화기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입니다. 즉시 행동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생선과 꿀을 함께 먹는 것을 중단하실 건가요? 그리고 어떤 대체 조합을 시도해 보실 건가요? 여러분의 새로운 식단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박 박사님의 중요한 연구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평소에 해산물을 자주 드시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분들은 이 위험한 조합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듣기만 해도 지혜로워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